이거는 뭐냐면 유전 정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1960년대에 DNA 구조가 밝혀지고 나서 유전정보 중심설이 이 비둘기 데이터에 실험을 하고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유전정보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정보가 모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센트럴 도그마라 해가지고 유전정보가 모든 거야 라는 의견이 바로 얘인데, 유전정보 중심설은 이걸로 얘기합니다. DNA가 RNA가 됐다가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구나, 이거죠. 근데 여러분, DNA가 DNA 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것을 우리가 복제, 영어로 replication. DNA가 RNA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전사. 전사를 영어로 transcription이라고 해요. 트랜스크립트 하다가 전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전에 나와 있지만, 전사하다는 한자어가 우리한테 낯설어요. 전사하면 워리어가 떠오를 뿐이죠. 워리어. 요가 자세에서 워리어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이 자세. 이 요가 자세야. 워리어 2, 워리어 1 자세야. 워리어에서 본딴 거 얘기해. 실제로 고양이 자세, 개 자세, 뭐 소 자세 다 따온 거예요. 요가 자세는. 근데 워리어 자세가 있는데 그게 떠오를 뿐이지 전사가 뭐예요? 그때 더 좋은 단어가 있고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오혁이가 부른, 혁오 밴드의 오혁이가 부른 소녀, 기가 막히죠. 원 가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문세 씨가 부른 것보다는 혁이가 부른 게 그 혁군이 괜찮아. 감성이 그럴 수가 있니? 애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그 풍부한 감성. 걔가 만약에 잘생겼으면 그 감성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비한가? 아니죠. 그 친구는 진짜 놀라운 편곡 능력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래들을 처음에 원곡을 가지고 편곡을 해서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왜 편곡적 개념이냐면 언어 체계가 같아요. 언어 체계가 같아서 네 종류의 연기로 돼 있는 것을 다시 네 종류로 바꾸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AGCT, AGCU의 차이일 뿐이야. 그 별반 차이가 없어. 알파벳을 원래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 독일어가 알파벳 쓰잖아. 영어가 알파벳 쓰잖아. 독일 사람들 영어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죠. 일본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야. 걔네들은 발음 자체도 안 돼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일본에 지방 도시, 지방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있는 데서 영어 한마디 딱 써. 그러면 거기 난리 난다. 영어 쓰는 사람 나타났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동네 사람 다 부른다? 지금은 알 수 있으나, 얘네들 이거 읽을 때 라크앤도 라크라고 읽어. 라크앤도 라크. 라크앤도 라크. 앤도 라크. 마크도 나르도.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를 발음을 하기 어려우니까 마크도 나르도. 언어 체계가 다른 것 중에 더 힘든 건 아랍어. 심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아살라무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돼. 그게 번역이야. 우리말을 아랍어로 바꿀 때가 번역 개념이죠. 트랜스레이션. 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말하니까요. 체계가 달라졌죠? 여기서부터는 좀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면 이거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장소가 진핵의 경우에는 핵이지만 원핵은 다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이해하겠죠? 원핵과 진핵은 장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장소는 분명히 리보솜입니다. 그건 뭐 공통적이에요. 리보솜은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때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감옥.
과목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연기 가지고 20개를 지정하려면, 그렇습니다. 트리플렛 코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강호부가 가설을 세웠는데, 코드가 암호죠. 이 코드에서 얘는 DNA의 암호를 말하는 건데, 왜냐면 4개 연기 가운데서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를 택한다면 4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20개도 못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20개 순서를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암호를 만들 때는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해야 되냐? 역시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되냐? 4개 중에 3개를 택하여 암호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 하나가 아미노산이다. HT가 아미노산이겠다. 뭐, CCC가 하나의 암호가 되겠다. 이거 아미노산 하나 지정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64가지가 나타나면서 최초로 20개를 넘는 첫 번째 가능성이 돼요. 근데 4개를 중복해서 4개를 택하면 너무 많아. 256개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다. 강부가 가설을 세우기를. 그렇다면 트리플렛. 듀엣도 아니고 모노도 아니고 트리플렛 코드. 사실로 밝혀지며 3개짜리가 맞다. 그래가지고 언어체계 암호가 이제 해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독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는 있는데 적어도 뭐 했냐면 읽긴 다 읽었어. DNA에 있는 35 영상을 전부 다 읽어내긴 했어. 그러니까 AGCT, TTT, AATT, AT 이거 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지. 그 해독 중에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긴 한데 실제로 요거 만드는 정보가 한 2만 개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들은 뭐 반복설이 막 있고 반복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중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2만 개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고도 남아요. 그럼 나머지 도대체 6,000개 또는 3,000개만 해도 충분한데 나머지 것들은 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있다, something 있다. 근데 이걸 찾아내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 그럼 또 98% 또 뭐냐? 그다음 이것이 쓰레기다, 아니다, 뭐 논쟁이 하다가 쓰레기는 아닌 것이 밝혀졌고 그게 정보 물질이고 스위치 물질이고 밝혀져서 그것들 다시 또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보 해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언어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막 조합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조합할 때 그대로 읽으면 안 돼. 입치도 읽어야 돼요. 저기 있는 DNA 갖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꾹 꾸부려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저쪽에 그래가지고 붙이고 3차원적으로 붙이고 그래야 정보 하나 나오는 거야. 모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암호들을 해독하는 일들을 생물 정보학이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가잖아. 그러면 이제 DNA가 RNA로 바뀌는 이관성을 연구할 것이냐, 즉 RNA를 연구할 것이냐, 또는 단백질을 연구할 것이냐,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단백질학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연구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범주의 회로나 이런 것들, 생화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생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모였을 때 그 다음 단계,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조직 단계 이상에서 나타난 일들을 연구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아니면 이런 걸 할 건지, 생물 물리학을 할 건지,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때는 그냥 광범위하게 배우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게 좋냐면 지금. 올해 입시를 시작하는 고3들은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재밌겠다가 연구의 시작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이거 연구해볼까? 근데 연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연구 작정하고 들어서 2, 3년 만에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로 하고 싶어 하면 돼요. 쫙 파고들어서 그 분야 연구하는데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려주자면 대학원에 갔을 때 교수가 뭔가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석사, 박사를 교수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교수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을 이끌어주기만 하지 조금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줄 뿐이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혼자 터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사 때는 왜 못하느냐?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아는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알기 시작하는 순간 애들이 생각이 막힌다고요.
그것밖에 몰라요. 교과서만 읽는 것만 하는 거지. 근데 고등학생들은 안 그래. 배우면 여기서 상상하기 시작한다고, 똘똘한 애들은. 우와! 그 있잖아, 막 그 영재들 특징처럼. 와, 진짜 저렇게 여기 뭔가 세상이 있다고 아니면 혼자 막 이 책자를 다 보면서 막 우와! 진짜 재밌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굳이 MIT 안 가도 되긴 돼요. 굳이 존스 홉킨스 안 가도 되긴 되지만 그런데 가면 연구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도 되긴 되죠. 근데 대학교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봐봐 이제 알려줄게. 전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합시다. 트랜스크립트 우리가 복잡했으니까 전사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전사는 과정이래요. 일단 이중 나선을 풀어요.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아닌 RNA 중합효소가 어디에 붙느냐인데 중합효소가 그 중에 한 가닥만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한 가닥의 주형 가닥에 어디에 붙냐면은 여기 특정 부위가 얘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프로모터 부위에 붙어요. 특정 부위라고 써있는데 특정 부위가 바로 결합할 때 프로모터라는 곳에 붙는다는 거야.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합성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말단에다가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요 그림 이해해야 된다. DNA 가닥이 요렇게 돼 있네. 그리고 요 가닥은 뿅또로로 롱빙따라. 자, 책에 있는 그림과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맞네요. 이게 5번 말단이죠? 여기가 3번 말단 베이베. 지금 DNA 가닥 풀렸고 RNA 중합효소 어떻게 있는지 확인 들어가. 이것이 RNA 중합효소 베이베. 예. RNA 중합효소 지금 DNA를 감싸면서 어떤 가닥을 특정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RNA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퀴즈! 빨간 가닥과 하얀 가닥 중에 누가 주형 가닥이게요? 참고로 이것이 메신저 RNA라면 이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대답한 거야. 지금 봐봐. 누구를 틀로 하고 있는지가 이 그림 보고 판단할 때 이거 아니겠니? 그 빨간 게 주형 아니겠니? 주형 가닥을 삼아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야 여기가 몇 번이 되니? 여러분 3번 말단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여기다 붙이겠습니까? 안에 주름수 여기 있는데 여기다 붙이겠습니까? 그럼 이게 5번 말단이겠죠? 그럼 여기가 3번 말단이겠죠? 붙이고 이렇게 하겠죠. 프로모터 부위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때 여러분 이게 바로 5번, 3번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 중요한 힌트, 주형 가닥하고 이 주형 가닥하고 RNA는 상보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RNA 자체가 상보적이라는 얘기. RNA 중합효소 상보적인 게 아니라 RNA와 주형 가닥 상보적이지. 그러면 RNA와 똑같이 생긴 놈은 반드시 상보적 가닥, 주형 가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문제 보세요, 여러분. 113페이지에 10번 문제에서 주형 가닥 찾는 건 당연히 나가닥이 주형 가닥. 위에 그림에서 나가닥이 주형 가닥인 거 그냥 알았고요. 지금 설명 보니까 밑에 그림에 가나 RNA 메신저를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연기설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답 보세요. 메신저 RNA에다 U 대신에 T를 넣어보세요. 메신저의 U 대신에 T면 ATG, GCT죠. 5' ACT, GCT란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애가 누구지? 위에 가나 중에 누구야? ATGC, GCT가 나온 것은 가가닥이죠. 그럼 걔는 주형 가닥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형 가닥은 누구냐? 나를 주형 가닥으로 메신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메신저의 U 대신에 T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DNA 가닥과 일치하는 것, 그것은 주형 가닥의 상보적 가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